들어봅시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것도 설명을 다 하고요. 줄 거 드릴게요. 자, 봐요. 자, 여기에 이제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1동, 102동 이렇게 있고, 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재건축하려고 해요. 자,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주민들이요, 세금을 제껴놓고 재건축하겠어요? 안 그러면 정규사업자 이런 걸 결정해가 그게 맡기고 재건축하겠어요? 맡기고 하겠죠. 그럼 요 맡기는 사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탁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탁자라고 하고요. 맡길 위자니까 위탁자라고 하고. 자, 맡는 자를 뭐라 하냐? 수탁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조합한테 맡깁니다. 자, 그럼 요 둘 사이에 있죠. 신탁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보존, 설정, 여기 이전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보존 설정은 이제 법에 나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뭡니까? 이전입니다. 만약에요, 이전하면, 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면 요거는 금인을 받아야 돼요. 금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보존 설정은 금인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얘기를 금인 받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둘 사이 신탁 계약에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등기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주민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요. 요때 등기 원인은 신탁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신탁 등기를 합니다. 등기하고 수탁자 적어줘요. 수탁자 정비 사업조합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신탁원부 제7호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어떻게 해볼게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있죠. 요거 두 개는 뭡니까? 동시에 합니다. 우리가 아까 환매도 갔죠. 환매도 뭐라 했어요? 동시에 별개의 신청지 하나 했지요. 요거는 다릅니다. 이게 동시에 한 건 같아요. 여기에 8월 10일이고 여기에도 8월 10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해요. 자, 동시에 무슨 신청 정보로?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합니다. 한면은 어떻게 돼요? 동시에 뭐라 했다? 별개의 신청 정보를 한다 했지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환매는 이렇게 안 하면 29조 2항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각하되지요. 요거는 뭡니까? 29조 6항 방식에 어긋난 사유로 각하돼요. 다릅니다, 이게. 각하되고. 그 다음에 요 신탁 등기 있지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 신탁 등기나요.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 있죠. 말소 이런 것들은 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옛날에는 이걸 공동 신청했는데요. 지금은 뭡니까?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그럼 이렇게 이제 신탁 등이 됐죠. 수탁자명이 등이 됐잖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수탁자가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로 봅니다. 소유권자로 봐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로 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아무리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로 보지만 여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에요? 고유재산 아니에요? 고유재산 아니죠. 신탁의 목적한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니까 수탁자가 개인일 때는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또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죠.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압류, 압류를 뭡니까? 저 신탁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들어가야 돼요. 수탁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들어가야 돼요. 수탁자겠죠. 왜? 대내적 대조 소유권자 누구로 보니까? 수탁자로 보니까. 그래서 수탁자의 재산에 대해서 뭡니까?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가야 돼요. 압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신탁원부 있죠. 이 신탁원부란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신탁기간, 뭐 7년, 신탁 목적, 재건축, 신탁자의 성명주소, 수탁자의 성명주소, 또 수탁자가 잘못했을 때 해임 사유, 이런 걸 적는 것을 뭐라 한다? 신탁원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탁원부는요, 광의의 등기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합니다. 영구보관하고, 여기에 시험 나온 게 있는데요. 신탁원부가요, 여러분 저게 하나의 신탁원부를 작성하겠어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겠어요? 자, 지금 신탁자의 성명주소 다 다르겠죠? 101호, 102호. 그러니까 하나의 신탁원부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쭉 꺼드릴게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뭐를 작성한다?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자, 하나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뭐를 작성한다?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는요,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로 봅니다. 합의로 보니까 우리 합의 옛날에 배웠죠? 등기부에 합의의 뜻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합의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제한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에 지분은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 있죠. 신탁된 토지가 있으면 요거에서 합필은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합필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합필할 때 우리 소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재가 다 다르지요. 합필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 거 봅시다. 저 2번에 보면 144페이지 2번 한번 봐요. 신탁등기의 신청입니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등에 동시에 한다 되어 있죠. 동시하고, 자, 여기 줄 겁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 니은번에 봐요. 수익자나 위탁자나 수탁자를 대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요거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봐요. 첨부정보.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원부 첨부해야 되죠. 그런데 괄로 별 표시예요. 매 부동산마다 무슨 신탁원부다? 별개의 신탁원부지요. 자,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신탁원부입니다. 그래서 신탁원부는 맨 마지막 줄에 등기부의 일부를 보고 광의 등기부지요. 자, 그리고 무슨 보관? 영구보관입니다. 거기 없는데 영구보관 적어놔요. 그 다음에 6번의 기억번 봐요. 6번의 기억번.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뭡니까? 합유지요. 합유를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해야 되고. 자, 니은도 중요하지요. 6번의 니은번. 별 표시하고. 등기관은, 자, 방금 했지요.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라는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강제경 및 임의경에는 수리한다 하고 위탁자는 수리하지 않는 데 있죠. 돼 있고. 자, 제일 마지막 줄 거예요. 신탁 등기의 말소도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자, 146페이지 볼게요. 146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무슨 등기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볼게요. 자, 봅시다.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됐죠. 자, 을이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피상속인 가지요. 아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상속인 가지요. 자, 우리 기억나지요? 아들이 이 건물을 언제 취득해요? 아버지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처분할 때는 뭡니까? 아들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무슨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단독 신청이지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자식들이 만약에 A, B, C, D 이렇게 4명 있어요. 장남, 차남, 장녀, 장녀 있어요. 그럼 요 집 있죠? 요 집을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전원이 무슨 명의로? 그 예를 들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을 내형제 명의로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남 명의로 하려면 이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형제들의 뭘 넣어야 돼요? 상속 포기서와. 전원에 뭘 넣어야 돼요? 인감명의 넣어줘야 돼요. 전원에 뭘 넣어야 된다? 인감명의 넣어줘야 됩니다. 장남 명의로 할 수 있죠. 근데 상속에 분쟁이 생기니까요. 요 D가 있지요. 내 것만 등기하겠다. 그건 안 받아줍니다. 줄 거 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어디에 있느냐면요. 3번 봐요. 동그라미 3번. 3번에 수인의 상속인 있지요. 수인의 무슨 있다? 상속인 있지요. 그러면 1인이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줄 거예요. 수인의 상속이 있을 때 1인이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줄 거세요? 줄 거고. 그 밑에는 뭐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이 전원이 해야 되므로 공동상속 일부가 행방불명이라면 행방불명에 대한 상속에 대한 성적성을 받지 않는 이상 협의분할 할 수 없다 되어 있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넘어가 돼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내가 있잖아. 사형제 중에 막내가 지금 캄보디아가 있는데 캄보디아의 그 몬돌길이라고 밀림지대가 있어요. 그 밀림지대에서 뭡니까? 건강을 캐러 갔는데요. 건강을 캐러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6년째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면 가를 제끼고 있지요. 삼형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없어요.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가를 제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삼형제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건 아니죠. 법원에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실종선고 판결을 받으면 사망하고 간주돼요. 고래가 상속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실종선고 이런 거는 민법 시험 보면 안 들어가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그 차남의 막내가 있잖아요. 자, 지금 캄보디아 가서 7년 동안 행방불명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막내 마누라가 뭡니까? 너무너무 외로워가요. 그 남편을 연락도 안 오고 7년 동안 행방불명 됐고 어디서 죽었다는 소리밖에 안 듣기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 실종서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대접 상속하고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가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재혼을 했어요. 남편 실종서 받아놓고 그리고 10년 뒤에 뭡니까? 전화가 옵니다. 몬돌길이에서 전화 와요. 요번에 10년 만에 큰 건강을 발견해가 있지 않아요. 100억을 벌었다 해요. 이제 한국에 뜨뜻하게 들어간다 해요. 그 말을 들은 와이프 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남편을 선택해야 돼요? 현 남편을 선택해야 돼요? 자, 봅시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가지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자, 봅시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의에 있지, 의에. 니은번 찾았어요? 니은번? 니은번, 의에 니은번 있잖아요. 찾았어요? 자, 요걸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요, 요 자체가요, 독립적인 문제로 시험 나온 적은 없고요. 와, 우리 지문 속에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지문 속에서는 몇 번 나왔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럼 잘 들어봐요. 요걸 해볼게. 잘 들어봐요.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됐어요. 자, 그래 놓고 A,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물어볼게. 지금요, 법정 상속분이요. 자식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1대 1대 1이에요. 근데 불과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누구를 더 맞았어요? 장남을 더 맞았고, 법적으로. 또 뭡니까? 시집 간 딸하고 시집 안 간 딸 있으면 누구를 더 맞았어요? 안 간 딸을 더 맞았어요. 출가 외인계가.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다시 1대 1대 1이에요. 알겠죠?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봅시다. 이걸 설명할 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장남 우선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장남이니까. 두 번째, 형제간의 우애가 깊다 생각하고. 알겠죠? 여기서 봐요. 아버지가 갑자기요. 유언이 없이 사망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분이 지금 1대 1대 1이잖아. 자, 이 상태에서요. 첫 번째, 법정 상속 등기 전입니다. 전이에요. 전에 형제들이 모여요. 모여서 이제까지 뭡니까? 형님이 제사 지냈고 이 집 이거 뭐 한 2억밖에 안 되니까 형님이 제사 지냈고 우리는 다 출세했으니까 요 집을 형님 명의로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때 장남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되고 이때 등기 원인이 뭐냐?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돼요? 상속이 됩니다. 자,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된다?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있지요. 등기 원인 일자는 아버지 무슨 일이다? 사망일이 돼요. 자, 아버지 무슨 일? 사망일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법정 상속 등기 후입니다. 후예요. 자, 그 법정 상속 후라는 말은 여기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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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등기됐어요. 등 상태에서 요 차남이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요. 아, 우리가 이게 집이 그 지분은 없어지지 않느냐? 야, 차남한테 이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양한테 등기 넘겨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요거는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예요. 이미 요게 법정 상속 등기된 것을 차남 명의로 하잖아요. 무슨 등기? 경정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있죠. 등기 원인은 역시 협의했죠.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돼요? 상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있지요.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예요? 이때는 사망일이에요. 사망일이 지나갔어요. 사망일이 지나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 된다? 협의 분할 일이 됩니다. 자, 협의 무슨 일? 분할 일이 돼요. 이해됩니까? 됐죠? 잘합니다. 자, 옛날에 이걸 내 강의할 때니까 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실한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하고 절친한 친구인데 내하고 이제 지차 타고요. 지는 운전하고 나는 이제 뭡니까 옆에 앉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한 달 사이로. 재산을 뭘 남기냐면 집을요. 한 3억짜리나 4억짜리 집을 한 채 남기고 단독주택 현금을 1억 5천 남겼어요. 현금을 1억 5천 남겼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제가 보니까 3남 1녀더라고. 3남 1녀인데 내 친구가 막내예요. 누나 있고 형들 둘이 있고 형들 둘이가 첫째 둘째고 셋째가 누나고 지가 막내고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좀 못 사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삼형제가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 있잖아요. 협의를 해가 요 집은 누구한테 주고 저 누나한테 주고 그런데 그렇게 뭐 될 수도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작은 형은 포항제철에 뭡니까 간부급 사원이고 또 큰 형은 뭡니까 신무사 사장이고
그리고 지도 내 친구 돈 많아요. 돈 많고 그래가 뭐 해줘도 되잖아 그게. 자 그래가 5천만 원을 3명 나눠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근데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형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가 막 언성 높이고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야 저기 뭐 저렇게 저끼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또 집에 가니까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 돈 앞에는 뭐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또 자기만 또 생각하는 거 와이프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그렇지 또 뭔가 또 트러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왜 또 형하고 싸우는데 언성 높이가 같긴 해. 아, 큰형이 서울에 있고 작은형이 뭐 포항에 있는데 제사 큰형 지내니까 대구가 고향인데 그 서울까지 올라가면 불편하니까 작은형이 자꾸 뭡니까 제사를 저거 집 쪽으로 자꾸 모셔가자. 큰형은 안 줄라 한다 하고요. 그러니까 제사스로 모시겠다고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 내가 중간에 입장이 참 곤란하다 하더라고. 야, 그 말 들어보니까 참 뭐가 됩니까 이게?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이런 집안들 많아요. 그 뭐냐면은 장남이 재산 다 받아갔는데 나중에 재수씨가 뭡니까? 뭐 종교의 기회가 어떻게 돼요? 그 재산 안 전탁하고 막 이래가 집안 분란 생기고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느낌 들더라고. 상속도 그렇게 어떻게 돼요? 누나한테 양보 다 하고 여동생한테 양보 다 하고 제사도 서로 모시고 그런다 하고 좀 본받을 만해요, 받을 만해요.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잘 없어요, 요새 그 나이에 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거는요. 그 친구가 훌륭하잖아요. 우리 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친구를 알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죠. 자, 봅시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7번이 뭐예요? 유정. 찾았어요? 자, 유정을 한번 볼게요. 요걸 잘 보는데, 잘 들어봐, 이게. 이걸, 우리 유정이란 말이요. 등기법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뜻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야기 쉽게 보면, 여러분, 정여 알죠, 정여? 정여하고 유정하고 있지요. 요걸 비교해 볼게요. 비교. 근데 여기 이제 채무 면적까지 곁들이면 비교가 잘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요 정여는요, 계약입니다. 정여는 뭐라고? 근데 정여 중에서 이런 정여도 있어요. 일반적인 정여도 있고, 또 무슨 정여도 있냐면 사인 정여도 있고요. 또 무슨 정여도 있느냐면 부담부 정여하는 것도 있어요. 또 유정은 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정도 포괄 유정이 있고 또 특정 유정이 있어요. 유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는 계약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요. 무상입니다. 자,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정의부터 설명해 볼게요. 제가 토지를 많이 사모았어요. 많이 사모았는데 제가 했잖아요. 요 토지를 제 모교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총장하고 내하고 뭐예요? 계약서를 씁니다. 나는 토지를 경북대학교에 그냥 넘겨줘요? 돈 받고 넘겨줘요? 그냥 넘겨주고 경북대학교는 내한테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여기 정여입니다. 여기 뭐라고? 정여계약입니다. 이해됩니까? 정여계약이고. 그러면 사인정의는 뭐예요? 역시 내 토지가 경북대학교에 넘어가죠. 근데 언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 시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 무슨 정여? 사인정여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부담부 정여는 뭐냐 한번 볼게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입학해가 우리 그 경북대 법대에 보면은 도서관에 좀 있어요. 도서관에. 그 도서관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연화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 저기 왜 연화도서관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졸업생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그 도서관을 기부를 했더라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연화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연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법대생들 위해서 그 도장을 줬을 거 아니에요. 줬는데 제가 봐요. 아까 그 토지 있죠. 그 토지를 경북대학교에 기부하면서 있잖아요. 정여 계약 쓰면서 이 토지는 공대생들의 연구 발전용으로만 사용해달라.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그럼 경북대학교가 부담받았어요? 부담 안 받았어요? 부담받았죠? 그걸 무슨 정여? 부담부정여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정여는 다시 계약이고 뭐예요?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입니다. 됐고, 요건 해결 다 됐죠? 요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뭐라고? 있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건 뭐냐 볼게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분이 한 번씩 음료수도 빼주고 칠판도 줘가지고 잘해줘요. 해주는데 내가 강의하면서 뭡니까? 내 이제 거짓말 아니고요. 내 평생 동안요. 복권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요. 지금 사볼까 말까 사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로. 로또도 한 번도 사본, 로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복권 한번 사볼까. 내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그런데 만약 복권 샀어요. 사가 1등에 당첨됐어요. 1등에 한 70억 당첨됐어요. 그럼 이 당첨됐다는 사실을요. 우리 마누라한테 알려요? 안 알려요? 그게 이제 복권 당첨되면 1등 당첨되면 됐었으면 주위에 안 알리기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기 친구가 있는데 그냥 인간관계 술 한 잔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 친구야 내가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힘내라. 인생은 이 위기가 왔을 때 기회다 하면서 뭐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복권 당첨되고 서로 알면은 뭐예요? 아 힘들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친구는 선의로 말했지만 나는 뭐예요? 돈 빌도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자격지심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인간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리더라도 마누라한테는 알려야 되느냐 안 알려야 되느냐 그걸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복권 당첨되면 남편하고 마누라한테 안 알린다는 비율이 좀 더 높더라고 보니까. 자 봅시다. 외국의 결과에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고민되겠지. 자 봅시다. 내 같으면 알리겠지. 자 근데 한번 봐요. 그래 1등이 당첨됐어요. 자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맹장염 걸려가 나한테 전화 와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요. 우리 수성구 앞에서 79 거리가 멀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빌려줬어요. 1등 당첨됐으면 이분이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럼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시험에 합격하고 선생님 저 형편 피시거든. 내한테 이자까지 갚아서 그때 갚으라 이렇게 해요. 그 말은 결국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자, 그래 결국 뭡니까? 이게 무슨 면제다? 채무 면제예요. 자, 무슨 면제? 채무 면제인데, 자, 내하고 이분하고 계약한 거예요. 나 일반적 의사표시예요. 일반적 의사표시는 안 받겠다니까.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돈 빌려간 상대방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유정 한번 볼게요. 유정을 한번 볼게요. 자, 유정을 보면은요. 자, 아까하고 이제 비슷한데, 제가 아까 토지가 이렇게 많다 했잖아. 많은데, 제가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거기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공수래, 공수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토지 뭐 있으면 뭐 하면 좋겠느냐. 이 토지를 내 사후에,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내 사후에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겠다 합니다. 자, 그러면 카이스트하고 내가 계약한 거예요? 일반 여사표시예요? 일반 여사표시잖아. 근데 뭐예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지요. 근데 제가 카이스트뿐만 아니고 뭡니까? 고아원 양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특정의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같이 재물이 돈 빌린 사람 같이 없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상대방 뭐라 한다? 없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고 뭐라 한다? 무상이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무상인데,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잘 들어봐요.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상가가 있어요.
자, 유언으로 주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정자라 합니다. 유언으로 받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해요? 수정자라 합니다. 자, 받는 자를 뭐라 한다? 수정자. 자, 그러면 요거 전부 다 받는 거 있죠? 전부 다 받는 것은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입니다. 이렇게 상가마 받는 것은 무슨 유정? 특정 유정이죠. 그럼 자, 여기서 잘 들어봐요. 내 재산에, 요 유정자가 내 재산의 3분의 1을 모교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카이스트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과원해 주겠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재산의 3분을 주는 거 있죠. 요거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특정 포괄. 포괄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요. 전체의 3분의 1이잖아.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이다? 포괄 유정입니다. 자,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 포괄 유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면은요,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러면 보통은요,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집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요걸 뭐라 한다? 유언 집행자라 합니다. 근데 상속인도 뭐예요? 아버지 뜻에 찬성하면 상속인도 뭐 될 수 있다? 유언 집행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때 수정자가 포괄 유정일 때입니다. 수정자가 언제 취득합니까? 취득은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해요. 자,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자가 처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해요. 자, 수정자 명의로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합니다. 요건 포괄 유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유정 볼게요. 특정 유정은, 자, 특정 유정은 요 상가만 받는 것이 무슨 유정이다? 특정 유정이죠. 그 특정 유정은요,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면요,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해요. 자,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 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합니다. 그럼 다르죠? 자, 포괄 유정은 언제 취득한다? 사망시. 특정 유정은 언제 취득한다? 수정자 앞으로 뭐 됐을 때? 등기했을 때 취득합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 개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잘 나옵니다. 공통점이란 말은요, 요거는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을 불문합니다. 자, 불문하는데, 자, 불문합니다. 어떻게 하냐? 요 둘 다 있죠, 둘 다. 둘 다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자,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뭐 신청한다? 공동, 둘 다 공동이에요. 둘 다 공동하고, 그럼 유정자에 뭘 넣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 넣어줘야 되죠. 등기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둘 다 있죠. 요 등기할 때 있죠. 둘 다, 요 둘 다 합니다. 둘 다 요 등기할 때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둘 다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요? 아까 우리가 그 상속은 뭡니까? 아까 우리 이렇게 배웠죠.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집만 등기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건 연대관계가 별로 없죠. 없으니까 포괄 유정할 때는 뭡니까?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잘 들어봐요. 요 토지들, 요 유형되는 부동산은요, 미등기예요, 미등기. 미등기일 때는 포괄 유정은요,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포괄 유정은 뭐라고?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특정 유정은요,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못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특정 유정은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자, 줄거 볼게요. 자, 의의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신청인 봐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의무자 되어 공동 신청하다 되어 있죠. 또 줄 거고 또 다만 봐요. 이거 줄 거예요. 수용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 전원이 공동하나 맨 마지막 줄에 각자가 자기 집만 등기할 수 있다 했죠.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C번 봅시다. C번 상속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나 유정은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했죠. 한다 했고. 자, 니은은 방금 했죠. 요거인데 유정의 목적 부동산은 미등기지요. 그 특정 유정의 경우 수정자가 직접 보존할 수 없다 했죠. 어떻게 됩니까?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하고 포괄 유정은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번 유정의 목적보다는 기등기일 때는 둘 다 상속 등기 거친다 했어요? 안 거친다 했어요? 안 거친다 했죠. 안 거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유정 효력 봅시다. 포괄 유정은 방금 했죠. 언제 취득해요? 유정자가 사망 시에 수정자 취득한다 했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했죠. 근데 특정 유정은 언제 취득한다 했어요? 수정자에게 등기해야 취득하죠. 수정자 재산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등기해야 취득해요. 그래서 그 세 번째를 봐요. 포괄 유정의 경우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고 특정 유정은 승인 요건 등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유정은 가등기 나오잖아. 요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유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사망한 후에요? 생전 중에요? 사망한 후잖아. 그러니까 유정의 가등기는 사망한 후는 수리하고 생전 중은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밑에서 세 번째 끝에 읽어볼게요.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유류분 또 합쳐봐요. 유류분. 밑에 두 번째 줄에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수리한다. 나중에 상속인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반환 청구한다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걸 자, 지금부터 물어볼게. 자, 혹시 지금 유류분 동안을 철학했잖아. 여러분 유류분이라는 말을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분. 한 번 사회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뒤에 두 분 안 들어봤어? 이거 왜 우리가 지금 형제간에 상속인 재산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구나. 전부 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구나. 자, 잘 들어봐요.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장남? 이게는 장남은 잘 모르더라 보니까.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잘 들어봐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4억짜리입니다. 4억짜리고 아버지 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돼 있고 A, B, C, D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법정 상속은 어떻게 돼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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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똑같잖아. 1억 1억 1억이잖아. 아버지 유언이 없이 사망하면 다 1억입니다. 1억인데 자, 법정 상속분이 지금 얼마다? 1억입니다. 1억인데 요 유류분은요. 유류분은
특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1억 2분의 1 얼마예요? 5천만 원. 요것도 얼마? 5천만 원. 요것도 얼마? 5천만 원. 요것도 얼마? 5천만 원이잖아요. 자, 5천만 원인데 여러분 이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지요. 유언으로 있죠. 유언으로 내 죽거든 이 집 장남한테 유언으로 주겠다. 유언으로 이 집 물려주겠다. 또 이런 집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좀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커라. 내가 교육만 시켜줬다. 이 집을 뭡니까? 카이스트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정형. 자식 때 열받잖아. 자, 일단 이게 흔하잖아. 장남한테 주겠다. 옛날에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장남한테 주겠다 하고. 장남한테 옛날에 참 우리 세대보다는요. 우리 위에 세대 있잖아요. 위에 세대. 위에 세대 보면 우리 집부터 그렇고 이래 보면은요. 저 뭡니까? 장남한테는 뭡니까? 재산 타고 대학 다 보내주고 남자 형제들한테는 뭡니까? 대학 다 시켜주고 여자 형제들한테는 뭡니까?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보면 딸 3명 있는데 위에 오빠들 다 있고 딸이 3명 있는데 밑에 여동생들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만 뭐예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왜 그러냐? 다 보냈고 우리 어머니 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초등학교 딱 시켜놓고 밑에는 이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에 또 다 보내주고 우리 어머니 제일 손해 봤어요. 손해 봤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다 주겠다 해요. 그럼 야들은 오세요. 야들은 뭐라 해요, 이거? 어릴 때부터 아버지 끼고 돌디, 오빠 끼고 돌디만, 형 끼고 돌디만 돌아가시면 적한다 하죠. 기억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있죠. 일단 이렇게 장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그러면 일단 요 등기는 유류분을 침해했어요, 침해 안 했어요? 침해했잖아. 사학자의 앞에 다 등기됐으니까 등기됩니다. 일단 등기해놓고요. 야들이 뭡니까? 야들이 유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은요, 이 5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공정을 했다 하도 돌려줘야 돼요. 아버님이 법률사무소에 가서 장남한테 공정했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유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내라 하는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요, 한 7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늦게 본 딸이 있어요. 딸한테 뭡니까? 재산을 거의 다 넘겨줬어요.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돌아가신 날이에요? 최근에 안날로부터예요.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요, 이거는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봐요. 야들 3명이 다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장남은 얼마 받아가요? 얼마? 2억 5천. 야들은 5천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근데 보통 야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집안에 무슨 집안 될 확률이 많아요? 콩가루 집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장남이 얼마 받아가요? 3억 5천 받아갑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반환 청구다? 유류분 반환 청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빠야가 있잖아요. 재산 다 물려받았잖아요. 난 섭섭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오빠한테 뭡니까? 왜 내 건 안 주냐?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 정했다 하고 막 하면 어서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요. 오빠야, 요새 내가 학원 나가서 법을 배우는데 오빠야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내가 방금 배웠거든. 오빠야 유류분 아는가? 한 물어봐요. 그럼 되게 압니다. 요새는 되게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 무슨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유류분은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을 하고 유언을 공정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또 이 땅을 정리했다 하도 마찬가지예요. 내 받을 법정 상속분의 얼마는? 2분의 1은 유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